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문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법률로 다뤄볼 얘기여가지고 예,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 그 소위 한강의 기적 뒤에 한강의 순환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이야기입니다. 블랙리스트.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되었던 블랙리스트에 우리 소설가 한강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 소설가 한강이 노벨상을 받기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 처벌받는 순환 시절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블랙리스트가 뭐 작가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곳곳에서 들렸었기 때문에 예. 이 시절에 이 블랙리스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건데요.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건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천안함이나 세월호 등에 대하여 정부의 비판을 하거나 좌파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에 어떤 작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분은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는지 몰랐었답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 뭐지 했다고 하는데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다들 이제 암묵적으로 예측하거나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대표적으로는 2016년 10월 10일 국회 이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도종환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폭로하면서 아마 크게 이슈가 되고 처음 존재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예, 이제 그때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함께 수사를 했는데요. 그 수사 결과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시국선언자와 문화예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그 숫자가 9,473명에 이른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노벨 문학상과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작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또 한 번 화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력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건 전혀 관계없고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느냐 네. 많으냐 이걸로 그냥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네, 있어서도 안 되는 이름부터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블랙이라고 하는 라벨이 뭐 좋은 거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블랙리스트 아주 네. 부정적인 느낌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블랙리스트 작성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때때로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구체적 불이익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에 대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인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년 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심사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 또 유해도서로 분류되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 한강 작가 사례 이외에도 사실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 아툴 또 다이빙배를 상영한 여러 예술 전용관 등 특정 시설이 이제 배제되기도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야권 지지자인 박찬욱 감독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박찬경 감독이 2015년 예술영화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영화인 개개인이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이익 받고 있는 동안에 본인들은 왜 불이익을 받는지도 몰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드러난 것 자체가 그 이유기 때문에 그쵸? 나중에 그렇게 드러나고 확인해 본 바 이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은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다큐멘터리 다이빙배를 상영을 강행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2014년에 14억 6천만 원이 이르렀는데 15년에 그 절반으로 8억 원 정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분노만 하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말이 되는 거야? 네. 라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김변의 시선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제 당연히 이게 그냥 쉽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우선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포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네. 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헌법 제21조, 제22조 이런 것들 살펴보면 각각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견해나 예술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 검열이라고 표현을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아, 내가 이거 표현해도 돼?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예술가, 뭐 작가 이런 분들은 창의성이 생명인 분들인데 주저주저하게 되면 이게 나오겠냐고요. 맞습니다. 네. 참 어쨌든 예술인들은 그런 자유로운 사고의 바탕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고 뭐 이제 우리 문화계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블랙리스트가 많은 문제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법적 문제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또한 이제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이렇게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어떤 기본권의 침해도 있지만 이제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제 권력 남용이라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국가 주도의 행위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범죄라고 표현하는 형법상 네. 직권남용죄라고 하죠. 유독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한데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합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그런데 이제 좀 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실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문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예, 2017년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당시 정부 관계자가 다수가 기소되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기소한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야 불이익을 이제 지시한 사람들인데 네. 그중 주요 당사자들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표지 사유 등을 정리한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했고요. 예. 이를 기초로 이제 정부 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예, 기소됐으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을 텐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일단 1심에서 김 전 실장의 경우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2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형량이 상향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요. 조 전 장관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감사하는 역할은 정무 수석실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봐서 상향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모든 피고인들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 단계에서는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한 이유로 파기환송되어서 재차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1월 24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이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법조인이 보기에는 사실 뭐 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적당한 형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파급효과나 어떤 가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좀 낮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어떤 이 사람들의 잘못을 재단하는 사법 판결 말고도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도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에 관련해서 정부가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박근혜 정부와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건 아시죠? 예. 선생님.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기가 더 쉬울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 예. 맞죠? 네, 이제 맞습니다. 이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게 취해졌습니까? 나름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슈가 되고 발단이 되면서 많은 조치가 취해지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건 현황을 조사하는 것들이 이제 먼저 실행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도 꾸려졌고 여러 가지 법령이 재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2017년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2021년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였고요. 그 내용에 예술을 표현의 자유 보호와 예술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리스트가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큰 사건이 터지고 다수가 피해를 입어서 이제 많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물론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이제 어찌됐든 오래 걸렸으나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근데 그러한 이러한 상태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 기존 정부가 주체가 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 중 한 명이 인터넷상 의사 커뮤니티 뭐 소위 메디스태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의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올해 6월에서 9월까지 의료계 내 다수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이제 뭐 전임이라고 하면서 이 펠로우, 세부 전공 중인 전문의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의대생 등 약 1,100여 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 과목, 출신 대학, 성명 등 개인 정보를 총 26차례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배포한 것으로 결국 위 전공의는 2024년 9월 20일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냥 길들이겠다. 내 말을 잘 듣는 뭐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건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 내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데 어떻게 해서 요즘의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네. 근데 이 와중에 한강 작가가 문학 노벨상을 받아서 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계속 나오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느낌이 있는데 네.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소설가 한강이 한국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 와중에 네.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이 함께 회자되는 진정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사회 블랙리스트라는 부적절한 행위로 이 문화계 등 특정 분야의 활성화 내지는 발전을 막을 뻔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나의 글을 그대로 써나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